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와 금속으로 번쩍이는 고급 수입 중고차 매장 앞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멎자 매장 안쪽에서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차량은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소형 경차였습니다. 곳곳에 스크래치가 있었고 범퍼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고객들 사이에서 그 차와 사람은 너무도 이질적이었습니다. 매장 입구에 서 있던 직원 2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서윤, 63세였습니다. 수수한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래 신은 흰색 운동화는 깨끗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절반이 하얗게 샜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 차를 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매장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이미 판단은 끝났습니다. 매장 안쪽에서 상담 중이던 직원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서 있던 여직원은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카탈로그를 정리하던 남자 직원은 뒤돌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환영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첫 시선 자체가 하나의 폭력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매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시된 차량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반짝이는 외제 세단, 광택이 나는 SUV, 유선형의 스포츠카들이 조명을 받으며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공간에 익숙한 사람처럼, 그러나 동시에 처음 온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차체를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각도를 바꿔가며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직원들의 표정은 무관심과 경계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때 이런 차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F1 경주용 엔진을 설계했고 양산차의 파워트레인을 총괄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차량은 수십만 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매장에서 그녀는 그저 돈 없어 보이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서윤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명예도 과시도 필요 없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가끔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녀가 타는 경차는 15년 전 퇴직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쓸만하면 되지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손자 태우려면 좀 더 안전한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바꿀 때도 됐지. 오늘 이 매장을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평판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리뷰도 괜찮았고 매물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착해보니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서윤은 매장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각 차종의 스펙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엔진 출력이 이 정도면 토크는 여기서 최대치를 찍겠네. 습관적으로 숫자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팀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 팀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고 다른 한 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차량을 찾으세요? 편하게 둘러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유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여성으로 나이든 사람으로 살아오며 수없이 겪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이곳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군. 서유는 카탈로그를 덮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매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이 매장의 시그니처 모델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검은색 스포츠카 가격표에는 억 단위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서유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점장 박성훈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말끔한 정장에 빗질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는 이 매장에서 5년째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본사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비싼 차를 파느냐였습니다. 그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스포츠카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자 박성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직원 한 명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누가 응대했어? 아직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박성훈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다른 손님들을 대할 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소는 없었고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차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박성훈은 서윤을 훑어보듯 바라본 뒤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고급 차량만 취급합니다.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매장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 말투에는 친절도 안내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손님이 아니다라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박성훈은 그 침묵을 불편해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차량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현금 구매가 가능하신가요? 그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살 수 없잖아요 라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늘 침묵으로 차별에 동조합니다. 서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현금 여부를 묻기 전에 먼저 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저도 손님입니다. 그 말에 박성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매 의사가 확실한 분들께만 상세 상담을 해드립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그 순간 매장 한쪽에서 한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신임 영업사원 정도현, 26세였습니다. 그는 입사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 문화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점장님, 제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박성훈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정사원, 지금 다른 손님 상담 중 아니었어? 방금 끝났습니다. 정도현은 서윤을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차를 좀 보고 싶어서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손자가 태어났거든요. 안전하고 편한 차가 필요해요. 정도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쪽 SUV 라인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넓고 안전사양도 최신입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 공간에서 유일한 존중이었습니다. 박성우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네. 직원 몇몇이 그 말을 들었지만 역시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정도연을 따라 SUV 전시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도연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엔진 사양, 연비, 안전장치, 유지비까지. 그는 서윤을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혹시 시승해 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설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필요하신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윤은 정도연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정도연은 약간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하지만 이 매장에서 당연한 일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매장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봤던 그 검은색 스포츠카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박성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이 차는 선생님께 맞지 않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차 주변을 돌며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타이어, 휠, 배기구, 차체 하단부까지. 그 모습에 박성우는 참지 못한 듯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이런 차는 선생님께 과분합니다. 설명해 드려도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노년, 소박한 외형. 그가 가진 모든 편견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도연은 다가가려다가 선배 직원이 팔을 붙잡는 바람에 멈춰 섰습니다. 가만히 있어. 점장님 일에 끼어들면 너만 손해야. 서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분한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윤은 차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차에 대해 제대로 아시기나 한 건가요? 박성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윤은 대답 대신 차량 앞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후드 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차요. 엔진 마운트가 이미 한 개예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박성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중고차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마모가 있죠.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모가 아니에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모델은 출고 당시부터 엔진 마운트 설계에 결함이 있었어요. 고속주행 시 진동이 심하고 3만 킬로 넘어가면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녀는 차체 옆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스펜션 각도도 미세하게 틀어졌고요. 오른쪽 뒷바퀴 쪽 보이세요? 캠버각이 0.3도 정도 어긋나 있어요. 타이어 안쪽만 편마모될 겁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부 점검표에만 적혀 있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그 점검표는 박성훈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자료였습니다. 정비팀이 작성한 기술 보고서였고 그는 그저 판매 가능이라는 결론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분 뭐 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점검표 내용이랑 똑같은데. 정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건 정비 과정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매 시 고지할 예정이었고요.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가격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죠? 이 정도 하자라면 최소 10% 이상 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박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배기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요. 촉매 컨버터 효율이 떨어졌어요. 배출가스 검사 기준은 통과했겠지만 곧 경고등이 켜질 겁니다. 교체 비용만 200만 원은 나갈 거예요. 이제 매장 앞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상담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저는 차를 사러 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숨겨진 문제가 뭔지, 얼마나 유지비가 들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그게 손님을 대하는 태도 아닐까요? 박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흰색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 활자체로 새겨진 이름과 양력. 서윤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한서윤, 전 글로벌 자동차 기업 수석 엔지니어, F1 파워트레인 개발 총괄 역임. 순간 매장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성우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그 한서윤 선생님? 업계에서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F1 파워트레인 개발에 참여한 여성 엔지니어. 양산차 엔진 설계의 교과서로 불리는 논문을 쓴 사람. 30년간 글로벌 기업에서 최고 기술직을 역임한 인물. 그 순간 매장 안쪽에서 누군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본사 대표 오재민이었습니다. 50대 중반, 차분한 인상의 남성. 그는 사무실에서 CCTV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보는 순간 급히 달려나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오재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20년 전 한 자동차 회사의 신입 엔지니어였을 때 서윤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윤은 그에게 엔진 설계의 기초를 가르쳤고 그 경험은 오재민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 대표님. 서윤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계시다니 축하드립니다. 오재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박성훈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박성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차를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오재민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서윤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매장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죠. 그 말에 오재민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윤은 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는 손님을 받고 그리고 박성훈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쪽은 겉모습만 봤네요. 말은 차분했지만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흰 명함이었습니다. 한서윤, 전 글로벌 자동차 기업 수석 엔지니어, F1 파워트레인 개발 총괄 역임. 그 순간 매장 안쪽에서 누군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본사 대표 오재민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오재민은 신입 엔지니어였습니다. 서윤은 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남성 중심 조직에서 실력만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여성 수석 엔지니어. 오재민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도,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법도. 오래간만입니다. 서윤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차를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오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매장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상담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는 손님을 받고 그리고 박성훈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쪽은 겉모습만 봤네요. 말은 차분했지만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박성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10분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정장 입은 손님이 오자 직원들이 달려갔지만요. 직원 몇몇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장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고급 차량만 취급합니다.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매장으로 가시죠. 매장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은 박성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차는 선생님께 과분합니다. 설명해 드려도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박성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보고 뭘 봤나요?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늙은 여자, 수수한 옷, 낡은 차. 그래서 결론 내렸죠. 돈이 없다. 시간 낭비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저를 무시했어요.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했죠. 서윤은 스포츠카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차의 결함을 즉시 찾아냈어요. 당신조차 몰랐던 문제를. 박성훈은 무릎이 꺾일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윤이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차를 만들어 온 기술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겪은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겪는 일입니다. 정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 평범해 보이는 사람, 돈 없어 보이는 사람, 그들은 어디서나 이런 대우를 받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설령 제가 정말 차에 대해 몰랐다 해도, 설령 정말 돈이 없었다 해도 존중받을 권리는 똑같습니다. 매장이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누구나 차를 볼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꿈꿀 권리가 있어요. 누구나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재민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정도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는 달랐어요. 정도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손님으로 봤어요.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나이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했죠. 서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당연한 건데 여기선 특별한 일이 됐네요. 정도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은 박성훈을 향했습니다. 점장님, 당신은 차를 팔지만
차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박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차는 상품이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에겐 첫 출근길의 설렘이고, 누군가에겐 가족과의 추억이고, 누군가에겐 오랜 꿈의 결실이에요. 그 의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철덩어리를 파는 겁니다. 박성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 대표님, 이 매장은 바뀔 수 있을까요?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오재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은 제 책임입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실적만 강조하고 숫자만 본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오재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손님의 신뢰를, 그리고 당신들 자신의 품위를.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은 천천히 매장을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장 안은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점장, 예. 오늘부로 직위 해제합니다. 본사 인사팀과 면담 후 처리하겠습니다.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모두가 오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접객 매뉴얼, 평가 기준, 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차가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겁니다. 오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경차가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처벌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뀌길 바라셨을 뿐입니다. 그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합시다. 정도연은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낡았지만 묵묵히 달리는 경차를, 그 안에 앉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 권위가 아니라 존중으로 대하는 사람.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 매장 밖에서 서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미러로 매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변할 수 있을까? 아마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는 천천히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서윤은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훈은 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매장은 접객 원칙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구매력이 아니라 존중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었습니다. 모든 방문객은 잠재 고객이 아니라 이미 손님이었습니다. 차를 사든 사지 않든 그들은 소중한 손님이었습니다. 정도연은 정식 영업사원으로 발탁됐습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태도를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얼마나 귀한지 매장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이 도입됐습니다. 판매 실적 외에 고객 만족도, 재방문율, 추천 지수가 추가됐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제도도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실적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재방문 고객이 늘었습니다. 추천으로 오는 손님이 증가했습니다. 한 고객이 리뷰를 남겼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 직원분이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3개월 후 준비가 됐을 때 당연히 이곳으로 왔습니다. 다른 고객은 이렇게 썼습니다. 작업복 입고 갔는데도 똑같이 대해주시더라고요. 차별이 없었어요. 신뢰는 천천히 쌓였지만 그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매장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후드티에 청바지, 다른 운동화.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도연이 밝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그냥 구경만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그녀가 정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당장은 못 사는데요. 졸업하고 취직하면 사고 싶은 차가 있어서요. 미리 알아보면 안 될까요? 정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두 사람은 30분 넘게 대화했습니다. 차량 가격대, 유지비, 보험료, 연비까지. 당장의 매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깊이 감사하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매장 가면 쫓겨나기 일쑤였거든요. 정도연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졸업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꼭 올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3년 후 그녀는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세요? 3년 전에 학생이었던 저요. 정도연은 기억했습니다. 물론이죠. 졸업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그날 정도연에게서 차를 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다른 매장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계속 여기가 생각났어요.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곳은 여기뿐이었거든요. 정도연은 그 말이 어떤 실적 칭찬보다 뿌듯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낡은 경차를 타고 마트에 갔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자를 보러 갔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윤은 손자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차는 언제 바꾸실 거예요? 곧. 어디서 사실 건데요?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곳. 그런 곳이 있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들어질 거야. 아마도. 손자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서윤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 나갈 때 외모로 판단받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창밖으로 그녀의 낡은 경차가 보였습니다. 15년 된 차, 페인트가 바랬고 흠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실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본질은 충실했습니다. 서윤 자신처럼. 그날 저녁 정도연은 퇴근 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는 매일 그날의 교훈을 적었습니다. 오늘 한 손님이 말씀하셨다.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이 매장을 다시 찾는다고. 뿌듯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 특별하게 여겨진다는 게 슬프기도 했다. 그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한서윤 선생님이 그날 말씀하셨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늘도 지켰다. 내일도 지킬 것이다. 그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